워라뷰투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미국 뉴스를 보니까 전부 다 스티브 배논에 대한 뉴스로 가득 찼더라고요. 이 스티브 배논이라는 사람은 전에 트럼프 대통령 어드바이저였죠. 보좌관이라 그러나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 선거를 굉장히 많이 도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있게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트럼프 어드바이저가 프라우드 사기죄로 오늘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치룰 때 계속 말하던 게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월을 세우겠다, 벽을 세우겠다는 그 공약이 있었잖아요. 그 공약을 이 스티브 배논이 이용을 해가지고 펀드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펀드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 펀드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100만 불 이상이나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걸려가지고 프라우드 사기죄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뉴스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로 지금 미국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뭐 AP통신, BBC, 라우터통신 등 전부 다 스티브 배논에 대한 기사들로 일면으로 지금 다들 장식을 하고 있어요. 플러스 얼마 전부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 보고를 줄 수가 없다는 고소를 더 했습니다. 근데 이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고소장을 디스미스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세금 보고한 것을 검찰한테 넘겨줘야 돼요.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전에 세금 보고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잘못된 불법적인 것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응하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가 캥기는 게 있는지 계속해서 이 자신의 세금 보고를 못 넘겨주겠다고 계속 밀었는데 이제는 머스트 세금 보고를 건네줘야 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저께 굿이어 타이어 회사 보이콧을 해야 된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사지 말자고 트위터를 계속 날렸잖아요. 오늘은 대통령 자동차인 캐딜락의 비스트 자동차 있잖아요. 그 비스트 자동차에 달린 타이어도 굿이어 타이어입니다. 이 굿이어 타이어도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오늘 또 밝혔어요. 어저께 굿이어에 대해서 트위터를 한 이유가 굿이어에서 일하는 사람이 Make America Great이라는 모자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추종하는 쓰고 뭐 옷도 뭐 그런 거 있고 그런 거를 좀 이제 정치적인 선전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회사 방침이 정치적인 얘기는 회사 안에서 하면 안 된다. 그거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자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걸 또 얘기 못하냐. 굿이어 타이어 회사를 보이콧하자고 그렇게 대놓고 디스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좀 어린 아이다운 대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아하고 자신이 이제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단체가 있으면은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편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하는 그런 행동인데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들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자신과 생각이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아우 절로 가라 그러고 막 몰아세우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이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고요. 오늘 모든 뉴스 매체마다 세계 뉴스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뉴스를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화요일날 제가 뉴스 전해드린 것 중에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대선 때 2016년이죠. 대선에 개입했다는 그런 정황이 포착됐다고 조사를 계속 해왔잖아요. 이 조사가 5번째 조사 그리고 파이널라이즈 한 조사인데 조사 결과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됐다는 게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서. 이 뉴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뉴스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묻히고 있는데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됐다는 거는 미국 인텔리전트한테 굉장히 뭐 CIA나 FBI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위협이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죠. 미국 대통령 그런 선거까지 러시아가 개입됐다는 거는 굉장한 안보 위협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오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견지하는 정치가가 있는데 그 정치가가 자신의 비행기 안에서 차를 마셨는데 그 차 안에 독극물이 있었대요. 갑자기 비상 착륙을 하고 응급실로 급하게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에 가장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이런 독극물까지 마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 또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된 것에 대한 걱정이 같이 연관돼서 떠오르더라고요. 민주당은 이번 대선 컨벤션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외치고 있습니다. 투표를 꼭 하라고. 이번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투표를 꼭 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꼭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오늘의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44,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554만 명이고요. 총 사망자 수는 17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또 사망자 수잖아요. 일일 사망자 수는 1370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월요일, 화요일 굉장히 적은 수로 나왔다가 또다시 1000명 이상씩 계속 나오네요. 미국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지속해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내려가고 있는지 의문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사망자 수는 계속 높게 있기 때문에 감염자 수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사망자 수가 따라가니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많이 나오는 게 검사를 많이 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팅 펀드를 줄이겠다.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펀딩을 줄여서 지금 검사를 조금 해서 지금 감염자 수가 적게 나오는 건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미국도 리오픈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오픈을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리오픈 하자마자 2차 물결 같은 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리오픈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려는 분위기입니다. 파우치 국장은 또 계속 얘기를 했어요. 미국 국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짜다. 우리는 모두 다 일터에 나가서 예전같이 똑같은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파우치 국장은 제발 그런 의문을 갖지 말고 팩트를 봐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실제다. 팩트를 보고 대처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더 중요하게, 더 조심히, 더 강화하길 바라는 거죠. 캘리포니아에서는 또 어린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어린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대략 한 6만 5천 명 정도가 되고요. 지금까지 어린이 사망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어린이 사망자 수는 9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안전지대에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미국이 지금 학교 리오픈을 강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9월달 지나고 나서는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면은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FDA에서 성명을 냈는데 UV라이트 그 세균 소독하는 그 장치들 있잖아요. 기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UV라이트는 어느 정도의 세균들을 죽여주긴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완벽하게 죽여주는지는, 살균이 완벽하게 되는지는 정확한 연구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검증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UV 기계들을 완전히 믿지 말라고 오늘 FDA에서 성명을 발표를 했네요. 또 다른 리서치 결과, 연구 결과, 비행기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는 계속해서 공기가 환기가 되고, 요즘에는 비행기 안에서 모두 마스크를 써야 되고,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한 칸씩 떨어져서 앉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니까 비행기 타는 거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유럽 지역은 계속해서 매주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럽 지역은 계속해서 이제 리오픈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리오픈을 진행함에 따라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독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 신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스웨덴은 150년 만에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1월부터 6월달까지의 사망자가 150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루어진 이후에 락다운을 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죠. 락다운을 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은 개개인의 자유이고
개개인의 책임에 따른다, 그런 지침을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스웨덴은 락다운을 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과 사망자가 좀 많이 나오기는 하나 봅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마스크 안 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마스크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도 갖고 있고, 하지만 브라질 의회에서는 대통령과 별개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곳이 브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의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브라질에서는 이제 모두 다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잡힐 기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 의무화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한국 뉴스가 뉴스 곳곳에서 보이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7일 연속 세 자리 때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교회가 있었고, 플러스 8.15 광복절 때 있었던 그 노인분들의 시위 있었잖아요. 그 시위와 사랑제일교회, 거기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폭등세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 뉴스가 미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국가적 위협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8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가 일본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의 3분의 1이나 차지를 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8월 달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엄청나게 급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은 한국보다는 훨씬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단 22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단 22명.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뉴스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4개월 동안 단 한 명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4개월간 한 명도 안 나왔대요. 한 명도. 와,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말이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때문에 난리인데 중국은 4개월간 한 명도 안 났대요. 제로래요, 제로. 캘리포니아는 지금 산불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60개 이상의 산불이 여기저기서 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놀던 캘리포니아 북가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번개가 치면서 굉장히 말라있던 풀들에 산불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곳곳에 산불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북가주에 있는 수만 가구들의 대피령 명명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서든 캘리포니아도 지금 산불로 난리인데 북가주도 지금 산불로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전체 다 지금 산불로 난리예요. 지금 캘리포니아는 엄청난 무더위로 지금 비상사태가 지금 내려진 상태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오늘도 비상상태니까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이 와중에 지금 산불을 끄려고 엄청나게 많은 소방관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산불을 끄는 헬기가 한 대가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럿이 한 분이 사망을 했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요번 주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버하고 리프트 이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 전역을 봐서 이제 미니멈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은 주 중에 하나인데요. 최저임금이 높다 보니까 이 우버 리프트를 하다 보면은 최저임금보다 못 받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텍스도 내고 기름도 내고 해야 되니까 그것을 다 제하고 나면 최저임금도 안 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우버하고 리프트 회사한테 모든 우버 리프트 드라이버들을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 우버 리프트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돈을 남겨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강경 대응으로 지금 캘리포니아 안에서 우버하고 리프트 서비스를 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으름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 주에 우버하고 리프트의 서비스가 중단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힘입어서 지금 수많은 조그만 차량 공유업체, 이런 우버 택시 같은 그런 조그만 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 눈독을 괜히 많이 들이고 있다고 해요. 플러스 LA에 있는 한인 택시 업체에서도 굉장히 그 뉴스 소식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연방정부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 EDD 실업수당 추가 지원금 300불을 드디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300불이 오랜 기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길어봤자 3주밖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싸게 잘 먹히게 자신한테는 이익이 되는
듯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EDD를 밟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지금 막 몇 주째 EDD 추가 지원금도 못 받고 있고, 요 300불도 예전에 600불에 반밖에 안 되는 데다가 이제 3주밖에 못 받는다고 하니까 앞으로 굉장히 걱정이 크죠, 사람들이. 그리고 LA시에서는 헐리우드 힐에 있는 어느 팔디하우스 틱톡 인플루언서가 주최를 하는 팔디하우스에 대해서 물, 전기, 가스를, 유틸리티를 전부 다 끊었다고 합니다. 팔디를 계속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9주에서 복숭아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70명이나 감염이 돼가지고 병원으로 입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복숭아 드실 때 조심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먹방 틱톡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먹방 인플루엔서들을 지금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중국의 먹방 인플루엔서들 때문에 중국의 수많은 음식들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먹방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음식을 사다 놓고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보고 따라 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음식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은 음식 버리지 않기, 그런 캠페인을 한다고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식시장을 봐야죠. 미국 주식시장은 오늘 신규 실업자 수치가 또다시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제 미국 주식시장은 혼조세에서 약간씩 조금씩 하락세에 있다고 해요. 하지만 뭐 나스닥 같은 그런 기술주 중심에 있는 그런 주들은 아직도 굉장히 탄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항공사들은 일제히 모두 노선 축소에 들어갔다고 해요. 손님들이 잘 가지 않는 곳들은 모두 노선을 캔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행이나 비행기를 잘 타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노선 축소는 불가피한 것 같고요. 앞으로 3년간 항공업계는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최대 영화관인 AMC 이 체인에서는 드디어 오늘부터 영화관 오픈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AMC 영화관 체인 뿐만이 아니고 뭐 시네맥스나 뭐 에드월드 그런 곳들도 요번 주부터 영화관을 오픈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갈지 안 갈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영화관들이 리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그 관련주들이 일제히 모두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은 현재 오펙의 오버 서플라이, 오펙에서 지금 오일을 엄청나게 많이 뽑고 있거든요. 디맨드보다 서플라이를 더 많이 뽑고 있기, 디맨드보다 훨씬 더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200만 배럴씩 남는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오일이 쌓이다 보면은 오일 하락은 뭐 불가피해 볼 것으로 보이네요. 도올대시 그 푸드 딜리버리 앱 있잖아요. 도올대시에서는 음식 배달뿐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앱 안에서 그로서리 식료품들을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 배달뿐만이 아니라 그로서리까지 쇼핑할 수 있는 도올대시 앱이 됐네요. 인스타카트가 그 방면에서는 가장 유명한데 도올대시도 뛰어든 거 보니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비앤비에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서 집을 빌려서 팔디를 하는 것을 정책에서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빌려서 묵을 때 최대 인원이 카패시티 최대 인원을 16명으로 캡을 매겼다고 해요. 그리고 요 에어비앤비가 8월 달에 IPO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에어비앤비를 나스닥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슨앤존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임상 실험을 이제 6만 명 지원자들한테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 있게 잘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맞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